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duplicate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브젝트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복제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나가 복제돼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키를 누르고 이번엔 로테이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가 복제되면서 회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컨트롤 Z하고 이번엔 스케일 조절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컨트롤 Z, 얘들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을 조정하는 동안에 하나가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 하나하나 복제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복제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직선 형태로 또는 원형 형태로 또는 어떤 스플라인을 따라가는 형태로 오브젝트를 복제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duplicate라는 명령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툴스에서 arrange 오브젝트에 가면은 복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몇 가지 제공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duplicate라고 볼 수 있는데, 이 duplicate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다음같이 어트리뷰트 창에 duplicate와 관련된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3개의 탭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duplicate 옵션 하면 옵션과 관련된 옵션들이 나타나고, 툴 클릭하면 툴 관련된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이 세 탭 또는 여러 개의 탭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duplicate와 옵션, 툴 옵션도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럼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럼 툴 옵션도 그 밑에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복제할 건데 몇 개를 복제할 거냐, 숫자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5개 정도 하겠습니다. 5개 하자마자 여기 보니까 큐브 카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엔터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근데 카피본을 만들 거냐 인스턴스본을 만들 거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피본은 일단 복제된 내용은 원본이 바뀌어도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복제된 후에 원본이 수정되면 원본이 수정된 형태로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같이 변형됩니다. 카피를 하고 이제 옵션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나 리니어 방식으로 복제할래, 나 서클 방식으로 할래, 아니면 스플라인을 따라가면서 복제되도록 할래 설정할 수 있는데, 디폴트 리니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니어 하니까 바로 보입니다. 여기가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얼타임 업데이트. 키보드에서 H키를 눌러서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복제를 하겠는데, 원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본에다 추가로 복제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보니까 포지션 이동할 거냐, 스케일 이동할 거냐, 아니 스케일 변형할 거냐, 로테이션 할 거냐. 포지션 변경할 거다 그럼 여기 enabled도 체크해 줍니다. X, Y, Z축으로. X축으로 한 번에 0cm, Y축으로 500cm, Z축으로 0cm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Y축으로 X축과 Y축으로는, 아니 X축과 Z축으로는 이동이 없는데 Y축으로만 500cm씩 이동합니다.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 거리가 줄어듭니다. 이동 거리가 줄어듭니다. 다음 Y축은 안 할래. Y축 안 하고 X축으로만 할래. X축을 이렇게 해줍니다. H키 눌러져 있습니다. 이제 X축으로 이렇게 얼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303cm, 또 여기서 여기까지 303, 여기서 304 이렇게 계속 303cm씩, 여기서 한번 300을 해보겠습니다. 300씩 이동하면서 복제가 됩니다. 때나 Y축으로도 같이 이동시켜 줄래? 그럼 X축으로 300, Y축으로도 300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 300을 해줍니다. 300을 해주고 체크해줍니다. 그럼 위로도 뜹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HK 누르고 여기 H 여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파악하기가 쉬운데, X축으로 300 이동하고 Y축으로 300, 또 여기를 기준해서 X축으로 300, Y축으로 300, 또 복제된 것을 기준해서 X축으로 300, Y축으로 300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복제가 됩니다. 몇 개?
5개 복제됩니다. 여기다 Z축까지 또 포함시키면은 옆으로도 이제 조금씩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옆으로도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다 한번 그냥 300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X축으로만 했을 때는 이쪽으로만 이동됐었는데 위로도 이동되고 그리고 좌측으로도 이동됩니다. Z축 방향으로도 갈 때마다 300씩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I하고 Z는 좀 꺼주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런 데서도 이제 사이즈를 바꿔주시는데 스케일을 조절할 거야. 이제 100%, 100%, 100%. 근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X축으로 50%씩 줄어들어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여기 원본인데 한 번 복제할 때 이거의 크게 5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0%, 50%, 50%, 50% 이런 식으로 계속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줄어들도록 설정할 수 있고, 또 Y축으로도 줄어들게 할래. 그러면은 여기도 뭐 50%씩 해줍니다. Y축으로도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100% 디폴트로 100%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 로테이션을 해줘야겠다.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옮길 때마다 이렇게 30도씩만 회전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30 계속 이렇게 조금씩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Y축으로도 회전되게 할래. 이렇게 Z축으로도 회전되게 할래.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니어 방식입니다. 리니어는 선형으로 나갑니다. 선형, 직선 형태로, 일직선 형태로 나가고, 뭐 리셋 밸류 해주겠습니다. 그럼 값이 초기화되고, 여전히 카피본을 만들 건데 한번 잠깐 인스턴스를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리니어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원본, 얘가 원본입니다. 얘 선택하고 얘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얘 사이즈를 R키를 누르고 저기 크기를 한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얘 줄이니까 카피본들도 크기가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인스턴스를 했기 때문에. 이 복사되는 오브젝트들의 성격을 카피본이 아니고 인스턴스를 했기 때문에 원본이 바뀌면 얘도 바뀝니다. 근데 카피본일 때는 원본이 바뀌어도 이 복사본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얘들 제거하고 컨트롤 Z 원래 상태하고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다시 또 얘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갖고 또 좀 잠깐 키워서 보겠습니다. 얘 선택하고 툴스를 가서 복제와 관련된 명령, 여기 있는 명령들 다 복제와 관련된 명령들인데 일단 듀플리케이트 배우고 나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복제할 건데 3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값이 마음에 안듭니다. 리셋 밸류 해주고 디폴트 해주겠습니다. 카피본 만들 건데 너무 많습니다. 5개 해주겠습니다. 5개면 원본 포함해서 총 6개가 만들어진, 원본은 J하고 복제본만 5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클럽 모드는 카피 모드입니다. 이제 서클 해보겠습니다. 서클은 얘들을 포비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오브젝트가, 이 큐브가 여기에, 이 큐브의 피벗 포인트가 여기에 XY Z점에 있었습니다. 중심점에 있었는데, 즉 액시스 센터가 XY Z 원점에 있었는데, 여기 서클로 하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뺑 둘러가면서 복제본이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그 떨어진 거를 여기 레디어스 값에 설정합니다. 즉 반지름을
500을 해주는 겁니다. 반지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을 500, 여기를 뭐 100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붙을 겁니다. 한 500 정도, 500 정도 해주고, 얘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6개가 복잡하게 만들어지도록 하고, 포지션 X, Y, Z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한데, 레디어스는 500. 스타트를, 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드. 이렇게 처음에는 360도 회전되면서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235도, 232도 회전하면서 요 구간 내에서, 회전 구간 내에서 6개가 복제됩니다. 여기를 18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를 다시 360도 뺑 회전하면서 둘, 넷, 6개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한번 또 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특정 축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회전이 서클 형태로 복제가 됩니다.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여기를 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복제를 하면서 뭐 스케일도 조절하고 싶다. 그럼 여기 해갖고 50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50 이렇게 해주고 100으로 하고 여기 무브를 여기 한번 Y를 이렇게 올려줘 보겠습니다. 그럼 회전하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주로 어느 때 쓰냐? 계단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계단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점점 뺑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 회전 계단 이렇게 층 하나 밟고 그러면서 뺑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한 1200 정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사이즈 Y쪽으로 한 80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점점 위아래 폭이 줄어듭니다. 여기 이만했었는데 이렇게 여기 100% 디폴트 값을 해주고 그리고 로테이션이 가능하게 하면 여기 회전이 가능하고 이 탄젠트가 있습니다. 이 탄젠트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를 보면 좀 알기 쉬운데 지키하고 탄젠트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얘입니다. 얘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돼 있었는데 이 탄젠트를 안 주게 되면 얘하고 똑같이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여기 탄젠트를 주면은 이게 중요한 옵션입니다. 얘를 탄젠트를 주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쪽 라인이 항상 이 중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중심을 향해서 항상 조금씩 회전되면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얼라인 탄젠셜 벡터 방향을 중심을 향하게끔 회전 중심을 향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옵션입니다. 아주 중요한 옵션이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360도니까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한 이 정도 360도 66이 36이니까 한 300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5, 30 둘레 6개니까 조금 더 넘어야겠는데 한 300도 정도 되면 일단 여기서는 겹쳐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로테이트를 0 이렇게 하니까 300 얘를 조금씩 올려주면 이렇게 360도가 되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복제된 것이 원본과 겹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 옵션 변경하면 바로바로 여기 반영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리셋 밸류하고 카피 5개만 하겠습니다. 5개만 하는데 카피 번호 하겠습니다. 리니어로 하겠습니다. 리니어로한데 X축, Y축으로 말고 X축으로만 50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H키 누르고 얘를 이렇게 했는데 또 옆으로도 좀 싸고 싶다. 옆으로 싸고 싶다. 그러면은 뉴 트랜스폼을 해줍니다. 뉴 트랜스폼 해주고 이번에는 0하고 Z 방향으로 500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좀 아까 요거 복제했는데 복제한 것을 선택한 상태에서 복제한 것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를 뉴 폼을 해주면 이렇게 옆으로 또 쭉 복제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얘들 다 선택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선택된 상태에서 뉴 폼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축 위쪽으로만 Y축하고 여기는 Z축으로 0 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또 층층이 싸주게 됩니다. 위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층층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형태로 또 싸줄 수 있습니다. 뭐 건물 같은 거, 빌딩 같은 거 줄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응용하냐에 따라서 대량으로 오브젝트를 복제할 때 이 듀플리케이트 명령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오브젝트들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브젝트가 스플라인을 따라서 복제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들을 선형 또는 원형으로 복제할 수 있는데 스플라인을 이용하면 곡선의 흐름을 따라서 오브젝트가 복제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얘를 복제할 건데 스플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스플라인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스플라인 그리기 위해서 여기 펜을 클릭하겠습니다. 펜을 클릭하고 적당히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 이 정도 클릭하고 드래그 한 이 정도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스플라인 그리는 작업 모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라든지 기타 다른 툴도 선택합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전 편집 모드인데 얘를 모델 클릭해갖고 빠져나와줍니다. 이제 큐브만 선택하겠습니다. 큐브만 선택하고 얘가 얘를 따라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큐브 선택한 상태에서 툴로 가고 어레인지 오브젝트 듀플리케이트 몇 개 복제할 거냐, 한 5개만 해주겠습니다. 카피 할 거고 여기에 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 어플라이가 적용됩니다. 잠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컨트롤 Z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툴스로 가고 듀플리케이트 선택합니다. 여기에 5개 여기 한번 6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올려도 얘를 클릭하지 않으면 여기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 올린 다음에 엔터키를 땅 치면은 바로 이 어플라이를 눌러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나는 여기는 숫자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땅 쳤다 그러면 바로 어플라이를 눌러준 것과 같고 그냥 마우스로만 이렇게 숫자를 정해준 다음에 미리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어플라이를 클릭해줍니다.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적용됩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 여기 클럽 모드가 아직 안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클럽 모드가 아니고 여기 옵션 모드
여기 뭐 리니어 하면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는 리니어 안 하고 얼롱 스플라인 할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옵션이 나타나는데 얘를 클릭해갖고 스플라인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얘를 따서 이동 되게 할래.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얘를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달라붙습니다. 얘가 원본입니다. 얘가 원본이고 얘들은 복제본입니다. 5개. 얘 보면은 스타트 포지션, 얘가 스타트 이쪽에 처음 스플라인 그릴 때 여기 클릭하고 시작했으니까 여기가 시작 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엔드 포지션 100%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100을 해주고 스케일도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점점 줄어들고 X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스케일 다시 100% 하고 로테이션 회전하고 싶다. 예, 로테이션 해준다. 로테이션 해주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거냐, 뭐 Y축 플러스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할 거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 여기 로테이션도 이렇게 줄 수 있고, 예, 뱅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뱅크 같은 경우 기본 틀을 바꿔주면 다른 것도 전체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거 카메라 애니메이션 같은 거나 비행기가 하늘 날면서 회전하고 그럴 때 그때 이 뱅크 옵션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을 따라서 오브젝트가 복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duplicate란 명령은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 주니까 확실히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